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연준이 선호하는 미국의 10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됐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이전과 같은 0.3%로 예측치를 하회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예측치에 부합한 6.0%로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예측치와 이전치 대비 하락했고 전년 대비로는 예측치에 부합한 5.0%로 이전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한 22만 5천을 기록했는데요. 간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죠. 12월 FOMC 회의 전에 이루어진 마지막 공개 석상이었습니다. 어제 파월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까지 신세계 리턴즈에서 모두 정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해양입니다. 네, 전일 파월 연설 관련해 갖고 내용이 다소 긍정적이었죠, 여러분들. 네, 아직은 좀 섣부른 상승세에 대한 판단이다. 이 한마디는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섣부른 상승세에 대한 판단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조만간 이제 CPI 발표도 있고 이제 내일 고용 지표도 있고 뭔가 두들기는 테스팅이 필요한 시점이 굉장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번 달 있을 FOMC 회의보다 이 지표에 대한 확인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된 만큼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시장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산타랠리냐 경기 침체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명확하게 제가 꺼내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알차게 한번 가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관한 여러 이슈들 모두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파월 의장이 과도한 긴축을 지향하고 12월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 약세 속에 중국발 수요 회복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일은 미국 원유 재고가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유로 FX는 유로존 물가가 하락하면서 22일 강한 긴축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이슈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먼저 이 간밤새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예상 밖의 발언이 나왔죠. 12월 금리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에 미증시는 환호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해양 마스터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예상했다. 예상하셨어요? 했다. 오, 왜냐하면 그렇군요. 최근 지표가 그 어느 정도 그 가시성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파월 연설이 그 전에 있었던 게 사실 언제냐면 네. 잭슨 홀 회의였다고. 그렇죠. 잭슨 홀. 네. 그 8월이잖아요. 예. 그때 잭슨 홀 회의가 딱 발표했을 때 시장이 엄청난 하락을 했거든요. 왜냐면 엄청난 긴축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근데 이번에는 사실 파월 연설이 잭슨 홀하고 비교가 많이 됐어요. 이전에 이제 잭슨 홀 회의랑 비교가 되는 거죠. 연설 전에.
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근데 완전히 180도 바꿔서 얘기를 한 거죠. 속도 조절을 할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잭슨 홀레이랑 정확히 비교가 되면서 오히려 생각 이상으로 좀 이제 양봉세가 굉장히 심하게 두드러졌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물가도 나왔잖아, 발표 보면은. 하나씩 뭔가 지표가 증빙이 되는 그 분위기예요. 어제 파월 연설을 했는데 오늘 PC 물가지수 관련해 갖고 딱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또 좋게 나왔거든요. 예. 화면 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점점 올라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6%.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내용을 일단은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제가 최근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시황이 어려울까요? 왜? 아, 시황 어려워. 차트에 답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단타 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시황이 어려운 건 이 매크로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냉정하게 매크로 환경이. 우리가 유동성 장이 왔을 때 연준이 돈을 막 찍어내서 시장이 오른 거지. 위험 자산으로 투입이 되니까. 긴축을 했을 때는 오히려 어떤 최종 금리에 대한 고정이 안 박힌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하락했던 거지. 기업 실적이 좋아갖고 올라가고 기업 실적이 내려와서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게 매크로 환경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 대한 매크로 환경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땐 명확하게 어떤 기준치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내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건 뭐예요? 고용이 낮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물가는 당연히 내려가고 이 세 가지가 만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결국은 연준이 지향하고자 하는 내년도 23년도에 어느 금리에 대한 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최종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파월, 페드가 진행할 부분은 연준 피봇이에요. 나는 언제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는 그 가능성을 내비치게 돼요. 그럼 시장은 그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상황이 지표를 몇 개 딱 12월에 확인만 하자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어요. FOMC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12월은. 여러분들. 자,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좀 기준치를 내려드려야 되는 게 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이제 FOMC 회의의 중요도보다는 이제 다른 곳에 중점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뭐 제가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저는 그래도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 이거를 이해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1시간 동안은. 네. 시청자분들이. 시장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은 지금 형태 자체가 우리가 어떤 연준이 기준금리라는 최종 금리라는 어떤 딱 목적성을 두고 거기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요. 2016년부터 19년도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냉정하게.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자, 미증시 차트를 월봉으로 해갖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볼게요. 자,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보면은 그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금리를요, 1년 내내 올려요. 1년 내내 올려요, 여러분들. 지금이랑 똑같네요, 매크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매크로 환경이 그때랑 다릅니다, 여러분들. 0.5%에서 2.25%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렸어요. 근데 이때는 어떤 시장이냐면 최종 금리를 우리는 2% 내외에 대한 금리 설정을 할게 하고 딱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에 영향이 안 가요, 실제로. 금리라는 게. 근데 지금은 뭐예요? 5%로 올라서
5%까지 올라서 시장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최종 금리라는 타이틀을 언제까지 쥐어질 거야라는 그 해답 자체를 연준이 안 꺼내서예요. 실제 이 왼쪽에 있는 네모칸하고 오른쪽에 있는 네모칸하고 정확히 비교되는 건 뭐냐면은 원래 정확히 미국이 기준금리라는 설정을 2%로 설정하고 갔다면은 실제로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 모멘텀은 올해 1월, 2월만 나왔어야 돼요. 첫 금리 인상 직전까지만 시장 하락이. 근데 갑자기 페드는 전략을 바꾼 게 야, 우리 원래는 3%였는데 더 지향할 것 같아. 물가가 잡힐 때까지. 이거 정확한 답이 아니야. 이걸 꺼내기 시작해요. 시장이 하락했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또 4.75%, 4.5% 딱 잡힌 상황에서 이제는 최종 금리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시사가 되겠다고 시장 또 올라요. 그죠? 근데 또 여기서 5%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에 잭슨홀도 껴있고 뭐도 있고 해서 우리 아직 긴축을 멈출 때가 아니야. 어떻게 할지 몰라 우리도 기준금리를. 그래서 시장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원래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굉장히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2016년도 같이 금리를 올려도 시장에는 영향이 없어야지 맞거든요. 맞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 기준금리라는 최종에 대한 종착지 자체를 설정을 안 하고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 올린다시피 한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면 지금 매크로 환경은 뭐예요? 여기서 해답이 나오는 거야. 지금 매크로 환경이 뭐예요? 시장이 오르려면 어떻게 돼요? 회왕님, 증시가 오르려면 어떻게 되죠? 간단합니다. 연준이 여기가 종착지라는 걸 말하면 끝나요. 우리 연준은 5%에서 5.25에 대한 최종 종착지를 설정하고 그때까지만 금리 올리겠다라는 발언 하나 꺼내버려. 5%요? 그 이미 시장에 다 반영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걸 딱 얘기하는 순간 시장은 오르기 시작해요. 이 왼쪽과 같이. 설정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번 11월 제외입니다. 11월 제외. 10월도 있고 9월도 있고 지표 어땠어요? 물가 안 내려가. 고용 좋게 나와. 실업률 올라가. 정확하게 실업률 올라가요. 그러면은 야, 이거 안 잡히네. 연준이 물가를 올려도 안 잡히네. 연준이 이렇게 긴축을 팍 꺼내도 빠르게 어떻게 보면 돈을 쪼여도 안 잡히네. 그럼 더 올리겠네? 라는 심리가 굉장히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근데 우리가 11월 CPI죠?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네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딱 CPI 방송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옆에 계시는 손행권님하고. 그냥 웃으면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11월에. 근데 왜 그러냐. 우와. 굉장히 좋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와. 저도 놀랄 정도였어요. 야. 이거는 최종금리 나올 가능성 높겠다. 이제. 여러분들. 연준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연준이 최종금리에 대한 부분은 5에서 5.25%를 딱 설정하는 기준치는 뭐예요? 물가 잡히면. 지표가 그렇게 인정이 되면. 안 되니까 얘네가 올린 거 아니야, 계속. 6월, 7월, 8월, 9월. 에? 근데 지금이요, 그것만 증명되면 돼. 그럼 나는 더 이상 물가 안 올려. 왜냐? 긴축금리를 너무 올리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독이에요. 근데 물가를 못 잡아버리면 그거는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5%까지 올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결국은 최종금리에 대한 종착지에 대한 어떤 증명만 몇 개만 딱 돼버리는 순간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파월이 어제 왜 그렇게 이제 속도 조절이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왜 꺼냈겠어요? 지표가 증명이 됐으니까. 여러분, 지표가 증명이 됐잖아요. 자, 오늘 PC 물가지수 똑같죠? 여러분들. 잠시만 화면 좀 변경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채 금리보다도 이제 최종 금리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이 최종 금리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 근데 시장은 왜 왜냐면은 이렇게 오르나요?
높아질 수도 있다. 이거는 네. 뭐냐면 원래 파월은요. 네. 둘이 뭉실하게 얘기해요. 그쵸.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파월의 자리는 네. 파월이라는 어떤 FOMC 의장의 자리는 네. 거의 세계 경제 대통령격이신 거잖아요. 그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 대통령보다 센 사람이에요. 네. 말 한마디 실수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내가 이거를 고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만 박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은 지표가 실제로 파월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네. 그거를 동기부여를 하잖아. 어. 근데 파월도 오히려 잭슨홀과 다르게 완전 네. 정반대로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일단은 해야 되겠다라는 가능성을 뿜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표 그렇게 따르지. 네. 파월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오야 이거 가능성 있겠는데? 예. 근데 최근 지표를 한번 볼게요. 오늘 일단 PC 여기 신세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네. PC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실제로 오늘 발표 떴는데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측치가 그대로 맞아 떨어졌어. 그럼 시장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 실제로 물가가 지금 좀 잡히네. 가능성이 있네.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자, 최근에 우리가 보면은 11월 10일이잖아요. 제가 11월 10일 날 이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내려갔잖아. 죄송합니다. 이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로 해야 되는데 코어 소비자 물가지수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일반 했어요. 어차피 떨어진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와 이게 뭔 일이래? 이랬거든요. 저는. 이게 뭔 일이래? 잡히네. 그럼 미국은 5에서 5.25를 지향하는 시장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는 그 분위기가 모색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자,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주관적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건 앞으로 장이 어떻게 돼요? 이거잖아요. 맞죠? 시청자분들. 제가 정확히 읽고 있나요? 앞으로 장이 어떻게 돼요? 이거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 12월 CPI를 딱 확인하는데 이전치가 지금 잠시만요. 이거 말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볼게요. 잠깐 내리겠습니다. 이게 잘못 봤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네. 제가 왜냐하면 여기 올 때 그 말 한마디를 잘못해 버리면 네. 시청자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식품이라든지 에너지처럼 변동성이 그죠. 큰 제품군들을 모두 제외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정확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걸 왜 제외해요? 왜 변동성이 제외? 크니까요. 변동성이 크니까. 네. 그거 왜 제외하냐면은 여러분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유가도 보지만은 네. 이거 오펙이 가지고 놀잖아.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어떤 물가만 고려를 하자. 이 예. 생활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이것만 고려를 하자. 이런 거예요, 상황이. 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근원 소비자 잠시만요. 전년 대비로 봐야 됩니다. 네. 전월보다도 전연 대비를 예, 저는 MOM은 안 봐요. 그렇군요. 왜냐면은 네. 이 긴축이라는 시그널이랑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거시잖아요. 네. 거시 환경이기 때문에 MOM으로 판단하는 기준 자체는 안 돼요. MOM으로. YOY 기준으로 봐야지 그거의 의미가 굉장히 실리는 구간대예요. 그렇군요. 뭐 이건 하나의 팁입니다. 예. 자, 네. 10월에 발표가 됐었던 이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이렇게 이전치보다 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전치 7.1%였는데요. 발표된 것은 6.7%.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0.4% 하락했네요. 일단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밑에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안 보셔도 됩니다. 정확히 얘기할게요.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근원 네. 소비자 물가지수. 자, 지금 화면 보면서 한번 그냥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게 어차피 더 빠르니까. 자, 지금 이전치가 6.3% 나왔는데 딱 6.3% 이하만 나오면 돼. 그럼 저는요, 여기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장 저점 나왔습니다. 끝났어요. 시장 끝났습니다. 이제는 1년 동안 여러분이 고통받았던 하락을 탈피할 수 있어요. 이제는 미주식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증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제가 여기서 지난 우리가 한 달 전 이제 2, 3주 전 이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요새 시장이 하도 떨어지니까 스큐, 인버스
이런 거 관심 많이 가죠. 지금 미증시 관련해서 스큐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려면은 올해 초에 했어야 돼. 그때 다 하나도 안 건드려 놓고 이제 와갖고 스큐를 건드리겠다. 시장 더 떨어질 거야. 전 낙관론 자체를 어떤 증빙이 필요해요. 비관론 자체가. 어떤 증빙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씩 나오는 게 뭐예요? 낙관론이 나오고 있어요, 지표가. 이게 증빙인 거고. 그 기준이 뭐냐면은 지표가 그렇게 증빙이 왜 이렇게 돼야지 시장이 오릅니까? 결국에 최종금리인데 그 더 딥하게 파고 들면은 결국에는 테일러 룰의 법칙에 의해서 FOMC가 결국 적정 금리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테일러 룰이라는 건 뭐냐? 오늘 나왔던 근원 PC 물가 지수랑 실업률에 대한 어떤 지표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정해야 될 적정 금리에 대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테일러 룰에서 지금 보게 된다면은 물가가 지금 적정이 원래 7.5%였는데 최근에 실업률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라가고 물가가 내려가고 하니까 미국에 대한 최종 적정금리 수준이 여러분들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환호하는 거야, 지금은. 환호해요. 지금 미국이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보는 나스닥 지수, S&P 지수, 다우 지수에 반영돼 있는 지금 기준금리는 반영된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진 4%에 대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5%에서 5.25를 다 반영시킨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다 반영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화살표만 이쪽으로 탁 이동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자, PCE로 볼게요. PCE로 보게 된다면은 5% 수치가 반영이 됐으니까 5에서 5.5% 여기만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업률이 여기서 볼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모니터 지금 TV 앞에 다 와야 돼요. 예, TV 앞에 다 와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차트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해를 하세요, 지금. 오늘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매크로 환경이 이래요. 왜 내가 앞으로 증시가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지.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시장에 반영된 건 5에서 5.25%입니다. 여러분들. 5에서 5.25%예요. 자, 이 구간만 딱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물가가 4%야. 실업률이 4%에서 4.5%야. 보이시죠? 오늘 PCE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 PCE 물가지수보다 더 선제적이에요. 네. 선제적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먼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PCE를 추측할 수 있거든요. 아, 결국은 지금이요, 보시면 오늘 실제 6% 떴잖아요, PCE가. 예. 근데 지난달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아,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요. 네네. 사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지금 일단은 테일러 룰만 보게 된다면은 오늘 6% 떴잖아요. 네. 6% 떴죠. 그러면은 지금 근원 물가 지수는 여러분들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5%대에 대한 설정을 보게 된다면은 실업률이 지금 7%까지 올라야 되거든요. 그죠? 7%대까지 오르고 지금 6%니까 상황이. 지금 적정 금리에 대한 수준을 고려한다면 거의 한 6.5% 정도예요. 지금 미국에 대한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물가가 내려가고 이 라인 있죠. 여기 라인.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요 라인이에요. 5%, 5.25, 5%, 그리고 5.5%, 5.25% 이것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그냥 상승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5.5%, 5.25%, 5%, 5.5%, 5.25% 지표가 여기만 맞추면 끝난다 이거예요. 여기만 맞추면 끝난다. 예? 여기만 맞추면 끝나요. 그럼 실업률과 물가에 대한 어떤 조합 자체가 굉장히 적절하게 밸런스로 딱 이것만 향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증시는 끝이에요.
계속 오릅니다. 왜냐?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제. 시장 반이 다 끝났으니까. 어렵죠? 여러분들. 노란톡에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내일 제가 무료 방송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야 돼요. 왜냐? 지금 환경이 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환경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제 가지는 불안한 요소는 뭐예요? 에? 산타랠리냐? 지금 현재 12월만 보게 된다면 산타랠리냐? 경기 침체냐? 그죠?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실상을 보는데 물가 너무 오르고 난 삶이 팍팍해. 주식이랑 증시랑 이건 달라요, 여러분들. 예. 증시랑 경기 침체랑 다르다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경기 침체는 뭐예요? 여러분들. 경기 침체는 뭐예요? 빅쇼트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골물대로 골문. 어떻게 보면은 골물대로 골문 그 상황 있잖아요. 그게 한 방에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골맞는지 안 골맞는지. 맞죠? 여러분들. 경기 침체랑 주가랑 다르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경기 침체가 들어가고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들어가고 있어요. 최악이에요. 유럽도. 근데 주가는 달라요. 최종금리가 결정되면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에 대한 부분이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여부만 측정한다면 경기 침체 고려하면 안 돼요. 저는 경기 침체가 이제 골물대로 골마서 이제는 끝납니다 라고 내년에 아마 얘기할 거예요. 다 연금하세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셔야 돼요. 아는 게 힘이고 우리는요. 여러분들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 오래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보다 오래 했겠죠. 근데 왜 주식이 어렵냐. 내가 지금 주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증시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이 여부 자체가 측정이 안 돼서예요. 이 여부가 측정이 안 되거든요. 나 지금 할 만해. 지금은 좀 안 하고 내가 이런 장이 오면 한번 해야겠다. 그게 매크로 환경이에요. 아시잖아요. 유동성장이 20년도에 우리가 3월부터 쫙 오를 때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트어 100종목 해가지고 딱 찍어서 던지잖아요. 그것도 올라요. 시장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최종금리 뭐 올린다 뭐 이러니까 다트 100개를 딱 던져서 하면은 그것만 다 떨어져요. 이걸 이해 못하면 주식을 참여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명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는 리스크를 최대한 피해가야 돼요. 시장을 이해를 하고 지금 환경이 어떻고 연준이 무슨 말을 하며 이 가능성이 시사되는지 보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무료 방송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 PCE 물가지수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차트 보면서 증시 상황 같이 한번 대변해 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또 앞으로의 시장 투자 방향성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여쭤봐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시장 이야기 정리해 보고요. 보다 더 자세하게 주요 상품들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의 첫 거래일 미증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또 해외 선물 시장은 23시간 동안 거래가 되기 때문에 미증시 개장 전 주요 상품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전 거래일에는 4% 넘게 급등했더라고요. 네. 네. 자, 우리 앞으로 뭐 있어요? 이번 달에? 앞으로요? 일정만 일단 보죠. 뭐 FOMC도 있고 CPI 발표도 네. 있죠. 자,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FOMC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FOMC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FOMC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 드릴게요. 이번 달 FOMC는 더더욱이 의미가 없어요. 이미 11월 회의록 딱 까봤는데 그때 다수의 위원이 속도 조절에 대해서 공감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번 달이라고 달라지지 않아요. 이번 달에 50bp냐 75bp냐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50bp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 그때 가고 오늘 금리 0.75 올리나? 0.5 올릴까? 예, 이러면은 순간 이런 사람들은 주식하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다음 주 있을 CPI예요. 이게 FMC예요. 이게 페드고 시장은 다 여기 포커스 있어요. 왜? 테일러 룰이 계속 적용돼서 적정금리 하방으로 가리키는지 판단해야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조건 자체가 그렇게 큰 폭에 대한 널리지가 지금 당장은 안 열려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올라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12,200, 300까지는 충분히 오를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CPI잖아요.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CPI에 대한 충돌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12월에 우리가 테스팅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CPI 딱 깠는데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깠는데 지난달 거 다 엎어버리고 다시 올랐어. 그럼 여러분들 뭔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뭔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일 났다. 저점 또 깬다. 근데 만약에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미증시는 빅쇼트 오기 전까지 100점 500포인트 내외가 저점으로 완전 자리 잡혔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지금은 타달았거든요. 여기 저항 안 맞을 거예요? 저항 맞아요, 여기. 네, 저항 맞습니다. 무조건 CPI 확인하고 이게 뚫리는지 여기 저항이 유지되는지 이 관점으로 가버릴 거란 말이죠, 상황이. 어제 전일 4% 올랐다고 해서 야 오늘도 2% 올까 3% 올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매수는 매수입니다. 근데 제한적인 매수에 대한 위치값밖에 안 나와요, 지금 상황은. 왜냐? CPI 확인할 거라. 확인해야 되잖아, 우리는. 안 그래요? 확인해야 되잖아. 제가 봤을 때 올해 마지막 우리가 보면 저항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쉽게 차트 보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저항선에 저항을 받냐 아니면 뚫고 올라가서 이제 저점을 만드냐, 이 기준치 자체는 CPI에 갈려있다 이겁니다. CPI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CPI.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코스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코스피도 그냥 궁금하실 테니까. 코스피가 제가 지금 제가 원래 보는 포인트 자체가 뭐였어요? 2,510, 20포인트였거든요. 2,510, 20포인트. 여러분들 10, 20포인트. 여러분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중국 뭐 2차 전지 뭐 했는데 미증시도 같이 따라 오르고. 저는 그 마디만 할 것 같아요. 올 만큼 올라왔다.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지금 CPI 테스팅 보고 한 번은 확인하고 디커플링 구조화가 딱 드러나는 순간은 저는 눈치 바로 채요.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거예요. 웬만하면 다 현금하시라고. 이거 디커플링 이제 구조화 시작됐습니다. 미증시는 올해 가능성이 지금 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그 디커플링에 대한 구조화가 아직은 안 나왔어요. 이게 제한적인 어떻게 보면 2,520에 대한 파동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승세로 갈 거라고 제가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면 오늘 시가가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 왜 올라가요? 제가 오늘요 차트를 이렇게 보는데 시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 여러분들 오늘은 주식을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하면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시가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물리면서 내려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지금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됐잖아요. 왜? 그 시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어제 미증시 폭발해버리니까. 이런 날은 그냥 진입하면 안 돼요. 오버를 갖고 있는 거라면 그대로 유지하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근데 여기 2,500에 대한 10포인트, 2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여기서 한 번은 걸릴 거예요. 그리고 CPI 떴는데 어떻게 보면 커플링 구조, 디커플링에 대한 어떤 코스피 구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구조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할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현상이 보이게 된다면 저는 국내 증시는 웬만하면 올 현금화 목적성을 가지세요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저항은 저항이에요. 지금 오를 대로 올랐어요. 차트는.
오를 대로 올랐다. 근데 지금 디커플링 구조화가 이제 딱 개시가 되면은, 왜냐면 이번 12월 FOMC는 몇 포인트 올려요? 50pp 올리죠. 최근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했던 거는 어쨌든 미국이 스탠스를 그렇게 가진다면은 3.5%를 좀 지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 기준금리를. 근데 앞으로 미국은 올릴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은 거의 막바지고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구간대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채 수요가 굉장히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돈이 떠돌 데가 없으니까 한국 시장이 굉장히 그나마 안정적이고 괜찮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요. 중국도 견제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승을 견인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만 작년부터 떨어진 기준치로 봤을 때 이거를 이제는 저점 나왔다라는 판단 기준치 자체는 내리지 말라는 거야 지금. 내리지 마세요. 이제 해방이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년에 오를 거야. 예. 그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맹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건 섣부른 판단입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에요. 디커플링이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 달에. 그거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럼 지금 단가 자체가 오를 대로 좀 올라 있다. 이 가능성이 좀 시사가 되는 자리예요. 많이. 여러분들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여러분들 일단은 미증시 기준으로 하시는 분, 우리 선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방향성 자체를 먼저 많이 확보를 하겠죠.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딱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좋을 거예요. 좀만 기다려 봅시다. 이겁니다. 이것만 딱 뚫리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제가 TQQQ를 사실 강조를 좀 많이 했거든요. TQQQ. 스큐보다는 굉장히 몇 개월을 끌고 갈 만한 좋은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주요 상품 흐름 살펴보면 모두 다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3대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럼 이어서 나스닥부터 차트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은 10시 30분 주요 경제지표 발표 직후 장대 양봉을 세웠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힘이 빠지면서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 발표 이전 위치 되찾았습니다. 네, 오늘은 개장 직후에 바로 힘이 빠지면서 장대 음봉 연출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바로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했네요. 12,032포인트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5일 살펴보겠습니다. 5일은 원유 재고가 급감하면서 계속해서 상단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달러까지 약세로 돌아서자 10시 30분과 11시경에는 장대 양봉 연출이 됐고요. 오늘도 강세 나타내면서 지금 현재 2.9% 넘게 오른 배럴당 82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골드 역시도 이 달러 약세 전환과 비둘기파 파월에 꾸준히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오름세 지속했는데요. 밤 10시 30분경에 1,800달러 선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3%대 상승 굉장히 강한 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814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체크해 볼게요. 네, 유로 역시도 달러 약세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0시부터 크게 올라주면서 계속 레벨 높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0.9% 상승해서 1.05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장 흐름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혼자서 오늘 조금은 힘이 빠진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봐주셨네요. 네. 뭐 최고점에 대한 CPI 전까지 좀 최고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이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네. 근데 아직 오를 힘이 좀 남아 있다. 아직은 조금.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미증시 개장하면서 뭐 이 차트만 보게 된다면은 좀 내려가는 분위기로 보이지만 여러분들 어제 이만큼 올렸는데 차트는 이게 파동이잖아요. 파동. 그럼 과연 어디 지지선에 대한 기준치로 우리가 제 매수에 대한 시황을 맞춰서 볼 수 있냐, 이게 좀 하이라이트거든요, 차트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위치 값이 딱 12,000포인트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 자리. 여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돼요. 매수를 보되 12,000포인트까지. 여기 지지 받고 이제 올리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추세에 대한 연결고리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시사가 된다. 지금 미증시 관련해서는 왜냐하면은 어제 흐름 자체가 다소 우리가 개장 전까지 계속 올라 있다 보니까 조정을 한 번은 줄 거예요. 이제 거래량이 실리니까. 그 다음에 12,000포인트 지지받고 올리면서 그렇게 올라가면은 가장 나이스한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일단은 제가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일봉상 기준치에 대해서 고점 대비 평가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고점은. 근데 이 부분에 일봉입니다, 미증시. 올라갈 힘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60분봉이 조금 그림이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게 화면이 가려져서 그런데 지금 또 한 번 더 추세를 올리려고 여기서 각을 잡았거든요. 우상향으로. 기준선이 오른쪽 우상향, 전환선이 오른쪽 우상향, 이거 스타트업을 가리키는 순간은 추세가 그 방향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근데 우리는 단가가 좋아야 되니까 12,000포인트. 여기 지지 확인하고 매수입니다. 12,000포인트. 네, 만약 이거 벗어나잖아요. 그냥 손절 쳐버리고 오늘 그냥 딱 져버리면 돼요. 안 해도 돼. 네. 그 다음은 너무 밑에 있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거기가 가장 나이스하고 우리가 진입하기 좋은 위치 갑시다. 이 정도만 좀 평가 드릴게요. 자, 오늘 좀 채팅을 보고 있는데 오랜만에 신세계 오시는 분들이 제가 살이 많이 쪘대요. 살이. 여러분들. 그래서 좀 요새 최근에 빠졌어요. 한 1, 2kg 정도.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 선물하시는 분들은 야식 못 끊는 거. 계속 먹어요. 네. 배가 고프니까. 그렇죠. 생각은 계속 해야 되고 뭐라도 먹는 거예요. 살이 찌게 되더라고요. 네. 또 방송 끝나고 나면 기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저도 야식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좀 통통해 보이나요?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대 방송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 챙기세요, 일단은. 근데 뭐 오래 했죠. 올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위험성을 계속 고진할 거예요, 제가. 고진하는데 최근에 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FTX 관련해서 나오다 보니까. 네. 근데 저는 굉장히 그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본. 이 사람이 성공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그거랑 그 근본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상품도 저는 똑같이 봐요, 사실. 네. 이제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근본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 근거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식도 뭐 마찬가지고. 예. 왜냐면은 이제 시총가 순위 해갖고 1,000이 이상만 난 사겠다. 네. 왜냐면 근본 있는 회사거든. 여러분들이 왜 주식을 할 때 그 경영진에 대한 마인드를 왜 봐요? 그 근본을 보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성장성을. 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상품도 똑같아요. 상품도 우리가 해외 선물, 그거는 뭐예요? CME에서 인증한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비트코인 인증하나요? 안 해요. 네. 예전부터 안 해요. 무슨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시킨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안 했어요, 결국엔. 근데 그거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3년 전, 4년 전에 전 이 자리에서 와서도 비트코인 오르고 있어도 이걸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왜냐, 화폐라는 기준치는 제가 요새 책을 읽어요. 책 제목은 이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 해외 서적인데 그걸 읽고 있는데 정확히 과거 역사에 대한 화폐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역사예요. 우리가 사는 기간은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은 몇 년 살 것 같아요? 요즘 좀 100세 시대이긴 하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100세를 못 봤어요.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맞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장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화폐에 대해서 수천 년 역사를 가진 구간에서 네. 난 이 100살 어떤 100살이라고 기준치를 했을 때 이 예. 기준치만 딱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는 결국에 반복된다 이거죠. 기준치가. 저는 항상 여기 얘기했지만 우리 그리고 무료 톡방인데 탈중앙화라는 개념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이게 굉장히 좋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유분방한. 말이 안 돼요. 모든 화폐에 대한 역사는 중앙은행이 다 통제를 해야지 그 화폐로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일이 우리가 마르크스라고 좀 표현하죠. 독일이 그때 화폐에 대한 폭등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연출도 1900년대에 있었고 그게 왜 그렇게 드러나는지 그걸 이해를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대비를 해갖고 지금 화폐론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네. 그래서 제가 이 신세계 방송에서만큼은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합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저는 가치 없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오히려 증시를 얘기하고 유가를 얘기하고 금을 얘기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CME에서 인증하니까 비트코인 선물이 있는데요. CME에서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해외 그냥 개인 거래소로 상품화 시켜서 만든 것뿐입니다. 사설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최근에 나왔던 게 ECB가 최근 발언이 있었어요. 예. 비트코인 마지막 스탠드다.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다. 마지막 스탠스 자리다. 우리 유로존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랑 똑같습니다. 국가가 인정해야 돼요, 결국엔. 근데 앞으로 인정할 일이 없어지는 게 제가 항상 여기 얘기 드리지만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가능성은 높습니다. CBDC. 그거는 지금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에서도 굉장히 추진적인 거고 왜 그거를 준비를 할까라는 그 가능성 시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종이에 대한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전자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래야지 미국에 대한 달러에 대한 부채에 대한 국채 발행에 대한 발행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역할도 가능성이 시사가 되거든요. 그건 제 이론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현금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언젠간 얘기하는데 투자할 곳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노론톡 들어오시면은 제가 내일 무료 방송 하는데 오늘 좀 말이 많았네요. 무료 방송 하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싹 다 한 번 더 소통하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입니다. 네, 먼저 이 나스닥에 대해서는요, 전일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제한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12,000선 지지하는지 확인한 뒤에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모두 다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무료 공개 방송까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맞서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